제가 질을 들을 시간이 없어서 토론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한번 근거를 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광돈 전 위원장 했던 발언 보시면요. 이준현 기자 간담회 때 부역자를 가리겠다라는 발언을 해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소위 말해 이제 이 빨갱이들이 섞여 있는지를 보겠다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또 23년 6월에 영락교회 조찬 강연에서 적대 세력의 희생이 더 고귀하고 선보상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군인과 경찰이 초래한 피해에 대해서 1인당 1억 3,200만 원 보상해 주는데 이런 부정의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다. 이렇게 본인이 아주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고요. 노근리 사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불법 희생이 아니라 전쟁 중에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특히나 5.18에 대해서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언을 제가 질문한 데 했었는데 5.18 발언은 전 특히 충격적이었는데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건 진화 위원장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요? 제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예, 그럼 이제 거꾸로 제가 질문을 아니고요. 드리면 네. 5.18 민주항쟁에 북한군이 개입했을 여지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네, 잘 모르는 정도의 그런 어떤 역사적 인식과 소명 수준으로 위원장을 하신다는 게 좀 부끄러운지 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왜냐하면 잘 저희가 모른다는 5.18 말씀은요. 민주화운동 기념법이 만들어져 있고 이것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이 되어 있고 심지어 양당이 동의하는 가운데 5.18 그 민주항쟁이 헌법 전문에 들어간 내용인데 이 과거사위원회 위원장님 5.18에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부끄러운 얘기니까요. 아니요, 기용남 답변을 드릴 상면 시간을 주시면 조사국장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학살자 유족회가 시위 농성을 하니까 정생적인 상해를 입었다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가 하면 이 부분이 특히 놀라운데 25년 2월에 나온 얘기인데 이용남에 의해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중 최소한 345건이 방치됐다는 진화의 공무원 노조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전남 전북 지역 학살 사건은 319건이 보류됐고 경남 경북 지역 사건은 15건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국군 경찰 등에 의한 학살 사건은 331건이 보류가 됐고 좌익이나 인민군을 일컫는 적대 세력에 의한 학살 사건은 14건밖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계대로 이용남 이런 분들이 상임위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건 위주로 처리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고 특히나 놀라운 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마스크맨 황인수 조사일국장 한번 보시면요. 자, 재심 무죄를 받은 진도 가첩단 사건은 조작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국정원 간부가 하는가 하면 또 이 희생자들 보상을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이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진화위가 지금 이 기에서 이런 식으로 활동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 저는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늘 저희 위원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5.18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모른다라는 말씀은 5.18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발언을 한 김광동 위원장이 어떤 의도로 그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북한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역사적 인식을 여쭤본 것이고요. 그분에 대한 답변을 물론지 않아도 되는데 부끄러운 달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동 위원장이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모른다라는 답변을 드린 거고요. 이용남 의원하고 잠깐만요. 예, 제가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아마 진화 위원장이 답변을 그 부분을 못 하셨는데 5.18의 발생 과정에서 북한의 역할이 있었다, 북한군의 조종이 있었다 등등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한 진화 위원장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그 질문이라면 그 논란은 있지만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뭔 말이야? 제가 모른다고요. 그 부분은. 자, 그런 논란이 있다는 거는 알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요. 모르겠다 발언을 하니까 그때의 역사 인식으로 여기 앉는 게 부끄러운다고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김 의원님. 네, 그런 논란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 사실은 제가 모른다고요. 확인을 모른다고요. 사실 여부를 모른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모릅니까? 국민들 다 알아요. 아니 저런 사람 안 쳐도 됩니까 지금? 누구한테 예의를 지켜요? 5.18 자. 희생 영남자한테 예의를 지키세요. 자. 질서
제가 좀 한번 자, 예.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5.18에 대한 역사적인 발생 배경이나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지금 헌법에만 담지 않았지 이미 그 명백하니 북한국 내부 소행이 아니라 국가의 우리 내부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불행한 역사다 이런 정도는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해서 진화 위원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게요.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제가 북한군이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른다고요. 제가 어떻게 그 이상을 자. 답변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5.18에 있어서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한 분명한 역사적 규명이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그런 정도 이미 명백히 드러나 있는 문제 그걸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설마 그렇게 답변하실지 몰랐어요. 김광동 위원장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한다. 이런 정도로 저는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진화위원장으로서 5.18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명백한 거짓이죠. 역사적인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대한민국의 교과서에도 이미 다 명백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니까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진화위원장이 그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 대한민국이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다 그 이미 규정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은 일관되게 똑같습니다. 논란이 있는 자, 건 그만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러나 그 내용을 정확하게 논란이 저는 모릅니다. 정리됐다니까요.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다 정리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역사적 진실을 가지고 진화위원장이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왜 자초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5.18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군의 개입설 그 문제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북한군의 개입설이 역사적 진실과 거리가 역사적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답변을 강요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논란이 진화의 있다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건 그래요. 아니, 논란이 있다는 건 알지만 제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자. 모른다고요. 제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자. 답변할 자, 진화위원장. 개입이 없었던 진화위원장. 진실이에요, 위원장님. 네, 잠깐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이야기 막론하고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인 가치라든가 그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도를 달리할 수 있어요.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한 부분은 이미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법률적으로 다 이미 종료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라신 분이 이 자리에서 그건 아직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기회를 드릴게요. 명확히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이 북한군의 개입에 의해서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생했다라는 류의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 문제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논란 중인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를 제가 모른다고요. 자, 논란을 일으키는 거죠. 진실을 왜곡하고. 납치가 잘했다고. 북한은 개입이 없었던 게 역사 진실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아까 이 질문의 출발이 지나간 위원장님, 전 위원장님의 발언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제1상임위원 그리고 자, 조용히 하세요. 제1국장에 대해서 자, 그만하세요. 하시다가 충분히 5.18을 알아들었어요. 물으셨어요.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자, 제가요 참 윤석열 정권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의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표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지금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처음에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경고를 했고 또 오늘도 제가 이 인사를 시키면서도
최소한의 그런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갖춰야 될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속적으로 제가 답변의 기회를 드리고 완곡하니 말씀드린데도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그 자리에 계실 자격이 없어요. 퇴장해 주세요. 퇴장해 주세요. 퇴장 명령을 저한테 하실 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국회법상 지난번에도 퇴장해 저를 주세요. 강제 퇴장시키셨지만 그 퇴장해 권한 주세요. 위원장님께는 없습니다. 국회법상. 그리고 모르는 아니. 걸 모른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 모르면서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최소한요. 네. 제가 먼저 이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요. 자, 국회법 제145조에 의해서 위원장은 이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퇴장해 주시고요. 예, 퇴장해 주신 다음에 의사 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자, 국회 경위 나와서 저 퇴장시켜 주세요. 국회법 145조에 참고인을 퇴장시킬 여기서- 명령은 위원장에게 없습니다. 진화 위원장의 역사적 인식은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저는요 이 정도는 예 이만 의원님 잠깐 이만 의원님 저는요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아니야 자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회의 진행할게요. 네, 드릴게요. 자, 김종량 의원님, 발언 좀 바꿔요. 그만해요. 지금 듣고 있잖아요. 지금 예 아무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지금 제가 원하는 답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만하세요. 네, 이 의사진행 발언 드릴 테니까요. 제가 의원님들, 아예 독재 말을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네. 충분히 이해했고요. 또 이만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충분히 인내하고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최소한의 이 소위 말해서 이 역사 인식은 우리 국민 일반이 인정할 수 없는 이야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제가 완곡하니 또 이렇게 기회를 드리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개인의 신념은 그럴 수 있지만 국회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회 출석에서 할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국민이 용서하지 못합니다. 국민의 국록을 먹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특히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퇴장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 책임질 테니까요. 퇴장해 주십시오. 퇴장해 주시고 다른 방식으로 페북에다 쓰시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세요. 여기서는 더 이상 위원장이 네 퇴장해 주세요. 퇴장을 저한테 명하실 권리가 없으십니다. 그 권한이 없으십니다. 국회법 145조는 국회의원들을 퇴장시킬 수는 있어도 참고인을 먼저 퇴장시킬 퇴장하고 수는 드릴게요. 없습니다. 네. 자, 경위 퇴장시키세요. 권한 없습니다. 불법적인 권한 행사에는 제가 따를 수 없습니다. 자. 국회 145조 가져와 보십시오. 자, 국회 경위. 자, 국회 경위. 자, 국회법. 이만 의원님, 이 논란을 충분히 했습니다. 이 논란을 충분히 했어요. 예. 자, 의원님. 제가 여러 차례 기회를 드렸고요. 아니에요. 지금 내란으로 옹호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발언이 지금 진화희 위원장의 입에서 나왔어요.
지금 역사의 그 수많은 이 광주 시민들의 피 흘림을 또다시 국가 공무원의 이름으로 모독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해명할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화위원장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최소한 진화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퇴장할 것을 명령하고요. 빨리 좀 이 자연스럽게 퇴장해 주세요. 불법적인 퇴장 명령에는 제가 따를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국회 경위. 답하는 것이 뭐가 죄가 됩니까? 자,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제가 145조에 의해서 퇴장을 명령하니까요. 조치해 주세요. 145조에 참고인을 퇴장시킬 권한이 없으십니다. 위원장 명령 145조 가져오십시오. 자, 먼저 집행하세요. 책임을 제가 질 테니까. 아니요, 불법적인 명령에는 따를 수 없습니다. 145조하고요. 49조 1항. 지난번에도 145조에 따라서 저를 강제 퇴장시키셨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이고 읽어봤습니다. 저한테 자, 퇴장 명령을 하실 49조 권한이 1항. 없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불법적인 명령에는 따를 수 없습니다. 제가 쫓아가서 나는 그 퇴장시키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어요. 자, 49조 1항. 국회법 49조 1항. 그리고 145조에 의해서 퇴장을 명령합니다. 퇴장 명령 권한 없습니다. 그 자, 조문 읽어보십시오. 자, 마이크 끄세요. 그게 정권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개인의 심년이 모르니까. 그걸 모른다고 답변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이크 꺼주세요. 자, 경위. 네. 네. 자, 이 양반이 뭐가 걸렸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15일경에 직원들이 연판장 돌리면서 사퇴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 그 당시에 이제 개인적인 비위, 소위 여자 문제가 터져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러면 나는 4월 말까지만 하고 사퇴하겠다. 근데 통상의 여자 문제라는 게 굉장히 사생활에 불과한 건데 왜 이게 공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뭐 본인이 뭐 유부남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은 자기가 뭐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경찰이 무단으로 침입하니까 그걸 막은 거지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당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요는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혼외 관계를 가졌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여기 올 수 없는 곳에 출입을 했다는 거예요? 출입도 되어 있었고 경호처 내에서는 소문이 이미 다 퍼져 있습니다. 그 여자가 몇 살이고 뭐 하는 사람이고까지 다 알고 있고 특히 이제 경호처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화를 내는 부분은 뭐냐면 그 대목이 뭐예요? 왜냐하면 네. 한 영역은 사생활이니까 네네. 사생활로 사퇴시킬 수 있나? 그럼 뭐 징계할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사퇴까지 갈 거면은 뭔가 공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경호처에서는 네.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본질적으로? 네, 본질적으로 이 사람이 경호처를 다 말아먹었다, 망쳤다. 그리고 우리를 그러니까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이제 내몰았다라는 게 있고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자기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처신도 굉장히 안 좋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 전체를 특수집행방해 공범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다고 지 행실이라도 잘했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부 구구에서는 마치 파면된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굉장히 의리 있는 진정한 경호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의리 아니다. 이 사람 실체는 이런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때 연판장 돌리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4월 말까지 그러니까 김성우는 나는 4월 말까지 있고 모든 일선에서 손을 떼겠다 했었을 때도 왜 우리가 4월 말까지 기다려줘야 되냐. 당장 나가라 했지만 이제 본인은 버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무도 얘기를 안 듣다 보니까 이 김성훈이 뭘 시키고 결제를 해도 밑에서 다 이제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특활비 좀 쓰게 카드를 달라 아니면 특활비를 달라 하니까 땡땡 과장이 당신 무슨 특활비를 쓰냐 돈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막 화를 냈는데 본인이 화를 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그 직이 있지만 네. 그 직에 맞는 권한을 이미 행사할 수가 할 없어서 수가 없게 됐고. 아무도 말을 듣지 네. 않고 돈도 쓸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어차피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감사 부서에다 이야기를 해서 저 직원들 감사하라고 얘기했더니 감사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당신이 무슨 감사를 지시하냐, 아, 그러니까. 네가 조사를 받아야 된다. 진짜 아무도 말을 안 듣는구나. 네, 모두가. 한마디로 왕따예요. 그러니까 경호처 전체가 예. 네.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무력해진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경호처 내에서는 아직도 한 줌의 내란 세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 저항권이 계속해서 발동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한 줌은 남아 있어요. 아직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성훈이가 인사권을 행사해서 네. 유리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인사를 다 해놨기 때문에 네. 그 인사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아직 김성훈이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향이 있죠. 직원들 눈치도 봐야 되지만 김성훈이 눈치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의 혜택자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있고. 그래서 지금 김성훈이가 그 물러날 수도 없어요. 김성훈이는 왜 사퇴가 안 되냐면 공무원이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사퇴가 안 됩니다. 그치. 본인은 사표를 내도 이 사표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호처장 권한 대행에서만 물러나지 사표는 제출이 안 되는 거죠. 수리가 안 됐다. 네,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시점에 압수수색을 하면 네. 압수수색이 될 줄 알았는데 왜 안 된 거예요? 그래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김성훈이의 영향력, 인사권을 오랫동안 행사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김성훈이가 완전히 사표를 쓰고 안 보이면 모르지만 보이는 상황에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대행이 이제 안경호 기획실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호 기획실장은 김성훈만큼이나 이제 뭐 김건희 라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김성훈 라인이다 이렇게 여전히. 판단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김용현이 경호처장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네. 김용현이 경호처장으로 있을 때 김성훈이 추천해서 이 자리에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성훈의 은덕을 조금 입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박근혜 때 문고리 3인방이었던 안봉근의 최측근. 그래서 완전 보수 쪽 인사입니다. 경호처에서 최초로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 나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내부 정보가 김성훈한테 흘러는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다행인 그러니까 아직 거는 잔당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네요. 네네. 다만 다행인 거는 이 사람은 기획관리실장이었기 때문에 내근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내란이라든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본인이 직접 개입이 된 건 아니다. 피의자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필사적으로 막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 명분이 있으면 이제 뭐 열어줄 수 있다, 열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안경호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른데 그 경호처 직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게 안경호가 아까 말했듯이 성진의 이제 그 김성훈의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 당시엔 성진이 안 됐기 때문에 한데 그 기획관리실장으로 성진하기 위해서 그 일당들하고 어울린 것은 맞지만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에 있어서 그 김성훈 측에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그 연파장 사태에서도 그 김성훈을 몰아내는데 이제 앞장을 쓴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성훈이 물러난 상황에서 안경호 기획관리실장의 역할은 그래 우리가 악한 역할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이제 잔당들이고요. 예. 경호처에는 진짜 잔당이 있는 거고 네. 이 잔당들이 왜 그러면 계속 저렇게 지 맘대로 하냐 하면 본당들이죠. 다 있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정부 종합청사에 그 내란 본당들이 지금 거기 죽치고 있기 때문에 이 잔당이 뿌리가 안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굵은 뿌리가 그냥 있으니까 잔뿌리는 제거가 안 되는 거지 지금. 네. 아까 때는 대통령실에 정진석 실장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예. 압수수색 할 때도 그분들의 영향 때문에 경호처에서는 크게 협조를 못하는 거죠. 비어폰 서버가 그래서 아직도 제대로 안 털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죠? 시간이 너무 흘렀는데 이게 혹시 그 주요한 데이터들이 다 사라졌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덮어쓰기가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성훈이가 3일 지나면 다 덮어쓴다는데 그 말은 거짓말이라 그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는데 지금 넉 달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덮어쓰기가 돼서 했지만 포렌식으로 덮어쓰기를 다시 걷어내면 되살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아 그렇대요? 예. 일단은 전문가들. 믿을 수 있는 건 포렌식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삭제하려고 해도 삭제할 수 없는 뭐 이제 뭐 불출대. 불출대장 이런 것들은 계속 기록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입수를 하면 뭔가 증거로 활용을 할 수 제대로 있고. 압수수색만 하면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 네. 증거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김성훈 편이 아니고 지난번에 김성훈이 삭제 지시를 하거나 그 했을 때도 안 들었기 때문에 보관돼 있거나 최악의 가장 이제 내피셜로 하면
복사라도 해놨을 가능성이 있다. 희망.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데 아직도 잔당몇이 길목을 막고 있다. 아니 본당들이 막으니까 잔당들이 잔당도 영향을 막고 받는다. 있다. 예. 저는 그죠. 근데 또 경찰에서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좀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경호처에서 거부하는 이유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죠. 경찰에서는 그래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단서 조항에 보면 국가상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해줘야 되니까 너네 허가해줘야 된다. 이거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에 판사의 판단을 좀 받아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지난번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할 때도 형사법 110조는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사가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호처에서 문을 열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어떤 명분이 될 만한 것들을 좀 받아온다면 경호처에서는 지금 이제 그 안경호 실장 같은 경우가 약간 중간에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줄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경호처에서 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가 하면 경호처 사람들은 대통령실, 대통령을 성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고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여태까지 한 번도 압수수색을 우리 민주정부 있을 때도 압수수색 안 하고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줄 거 다 주더라도 형식을 압수수색을 하는 건 안 맞다. 왜냐하면 성역이기 때문에. 가오가 상하니까. 예, 그래서 그 생각부터 바꾸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바로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검찰이 이 경찰에서 김성훈 사건 다오 근데 안 예. 준단 말이죠. 그렇죠. 예. 안 주고 있죠. 검찰은 김성훈하고의 관계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압수영장을 기각을 하고 반려를 하고 이런 걸 봐서 엮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성훈 김성훈이- 입에서 예. 저그들한테 불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절대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김성훈에게 특례를 주는 그런 그렇죠. 행동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우정도 뭐 이 비아폰을 썼고 검찰이 예. 그 비아폰 서버를 쓰면 그 털면 내란에 관여한 게 나올까봐 예. 김성훈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검찰을 보호하느라고 검찰이 맞습니다. 김성훈을 보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맞죠. 얘기했잖아요. 그게. 본당들이 자기를 지키느라고 그러니까. 잔당들을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찰이 지금 김성훈 사건 달라고 해도 검찰이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김성호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비와폰도 그렇지만 안가 회동 같은 경우에 이거 자체가 경호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가 회동을 한다라고 하면 대통령 안 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누가 안 가면 가- 경호처 꼭 같이 가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가는지 미리 가서 거기에서 안전 검측도 하고 문제 있는지 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이 갔을 수도 있고 또 뭐 누가 갔을 수도 있죠. 그것들을 다 알고 때 있습니다. 있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김성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예, 예. 그리고 윤석열이 내란을 획책하는 과정에서 접촉하고 만나고 상의했던 모든 동선을 다 알고 있는 다 사람. 알고 있지. 근데 그걸 보호하는 건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검찰을 네.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이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김성훈 차장이 그 계엄과 관련해서 주요한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고 예. 특히 김건희 씨가 모른 척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자기 모른다고. 네. 그 계엄 직후에 무슨 보도가 있었냐면 김건희 씨가 주변 자기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나는 진짜 몰랐다고 아, 그렇죠. 전화를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굳이 네. 굳이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거 그 보도를 보자마자 알았구나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윤석열도 얘기했었죠. 내 부인이 몰랐다. 이 얘기를 굳이 했죠. 윤석열이 김건희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는 건 대부분 거꾸로서 이해하면 됩니다. 시킨 거예요. 네. 몰랐다고 하라고. 저는 놨던 그렇게,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저는 그 김건희 씨 꼭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명단이 있잖아요. 명단. 무슨 그 체포 명단이라든가 아, 예. 이거를 노상원이나 국방장관이 작성을 혼자 다 했다는 건 난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국방장관이 여당 대표를 잡아와 이렇게 결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국방장관은 김어준을 잘 모를 걸.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럼 노상원은 더해요. 현직도 아닌 전직 군인에 불과한 사람이 막 명단 작성해가지고 잡아들이라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명단 작성에는 적어도 그 위에 대통령급의 결정이 필요한데 그래야 신부들 막 잡아가잖아요. 전부 다. 신부를 잡아가? 죽여? 이런 계획을 어떻게 세워요. 일반인들이. 네. 그거는 탑급의 결정이 있어야 될 텐데 그중에 저는 김건희 씨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김건희 씨가 그 의논을 명단 작성할 때 혼자 하지 않고 세상 사람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의논을 같이 했을 거다. 절대 신임할 수 있는. 그중에 저는 김성훈이가 김성훈 같은 사람이 절대 총 쏘라 그러면 총 쏜다고 하는 사람이 네. 들어가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피셜인데 네. 그래서 그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인데 제 주장에 동조해 준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동조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굉장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실제로. 이렇게 김건희 씨를 미워해? 그냥 아니, 냅둬 그냥 딸려가는 건데. 딸려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주도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를 제대로 털지 않으면 이게 전부 다 털리지 않는다. 나는 윤석열도 모르는 게 있다고 봐요.
김건희만 알고. 저 예를 들어 노상원의 수첩 저거 혼자 구상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저 사람들의 공통점이 누구를 기분 나쁘게 했는지를 보면 그렇죠. 기분 나쁜 대상자가 이러는 거죠. 유시민을 그렇게 싫어했대잖아요. 김건희 씨가 싫어할 만하지. 나는 나와서 김건희 씨 욕을 거의 한마디도 안 한 사람인데 아니 그리고 그 우리 작가님께서는 그 남편이 부인 말 듣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걸로 시비를 거냐. 네. 윤석열은 다른 김건희 말 거는 들어야 다 된다. 몰라도 그거 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좀 생물학적으로 볼 때 근거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늘 해왔던 사람. 맞아요. 그렇지. 부인을 이길 수는 없죠. 부인을 이길 수는 아시잖아요. 이길 수는 없는데 근데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대신 행사한 걸로 보이는 징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고 불법을 이제 직접 지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따져서 책임을 부인이 지시를 했다 하면 그거는 이제 교사범이고 당연하죠. 교사범의 책임을 져야 되죠 김건희가. 내란 주요 종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명단 작성에 그건 강요했잖아. 너무 윤석열 씨를 우리가 폄훼하는 거 아닐까? 아니요. 내란의 그 총책임자를 우리가 인정을 해주자고 그 지위까지 박탈하게 되면 윤석열은 수개고 그 삶이 너무 비참해지잖아. 내란 주요 종사자 정도는 된다 저는 김건희 씨가. 수계지 그러면 김건희 씨가 수계가 되잖아. 공동수계. 그러면 윤석열이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되고 이거는 안 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둘 다 공동수계 해주면 되잖아요. 공동수계. 어쨌든 저는 이 계엄에서 김건희 씨의 지분이 분명히 있다고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김건희 씨가 윤석열하고 만나가지고 했던 수많은 그 결정과 영향을 보면 이 결정적인 계엄을 윤석열이 비밀로 했다. 그게 더 이상하죠. 그건 말이 안 네. 돼요. 그 이상한 정도가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당장 쫓겨날 일이죠. 있을 수 여보, 나 몰래 계엄했어? 말도 안 돼요, 그거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개입했을까? 군을 직접 지휘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이 명단 같은 거는 말이죠. 앉아서 누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름 저 사람 모르고 저 사람 모르고 넣을까 뺄까. 그리고 분야가 워낙 여러 분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언론도 메이저 언론뿐만 아니라 그 뭐 뉴탐사 이런 네. 게 들어가 있거든요. 보통 잘 모르는 이제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한 잘 사람이 모르는. 작성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그 여러 분야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누군가 종합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상원 수첩도 기자 수첩이거든요. 이거 네. 받아 적는 거예요. 이 용도가 조그만 거. 이 마스터 플랜을 세울 수 있는 종이가 아니에요. 페이지가. 그러니까 결국은 노상원이 누구하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메모했느냐. 메모했느냐. 저게 그렇죠. 메모장이지 수첩이 그렇죠. 아니에요. 맞아요. 메모장이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심적인 건데 그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네. 검찰총장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건 가야 됩니다. 대통령이 바뀌어야 새 대통령이 와야 저거 수사를 하는 거지. 원뿌리를 예, 못해. 이게 본당들이 다 들어앉아 있기 네. 때문에 안 돼요. 조상훈 작가는 아니다. 지금 미친 듯이 열심히 이제 하려고 한다 뭐 이랬다면서요. 아, 그런 이제 나눠서 봐야 되죠. 검찰은 지금 완전히 지금 윤석열 또는 김건희, 한동훈과 연결이 되어 있는 느낌으로 굉장히 이제 지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네. 수사를 하고 있다. 사법부도 너무너무 이상하다 지금. 그러면은 이제 1심, 항소심, 대법원까지 이게 뭔가 법적 가르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나마 경찰은 김건희에 대한 수사 의지를 확실히 불태우더라. 오늘 본인이 영등포 경찰서에서 명태균 게이트로 김건희와 명태균을 고발을 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수사를 가보니까 수사검사 한두 명이 아니고 다수가 지금 김건희는 본격적으로 이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했다. 절대 여기에서 물러서거나 이런 일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싱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상훈 씨 싱크가 있어요. 이제부터 그 김건희 등에 대한 수사는 모두 시작되는 입장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김건희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 시작된다는 모든 것. 수사관 한 분의 부분이 아니었어요. 예. 약간 전반적인. 예. 네, 거기에 이제 제가 어떤 실에 가서 이렇게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수사를 할 거였으면 기소 먼저 하고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수사한다고 한 게 엄청 오래됐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경찰에서 수사하는 거요. 아니 검찰에서 검찰에서 이제 수사한다는 것은 간보기를 계속하고 있으면 할 것처럼 해서 소환일지 저걸 잡고 있다 또는 이제 변호사 선임이 됐다라는 게 이제 한 축이 있고요. 지금 이제 경찰에서 지금 이 김건희와 관련된 것은 이제 수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소고발이 아마 수십 건이 이제 돼 있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찾아서 하는데 오히려 검찰보다 빨리 경찰에서 김건희 소환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전망을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못 믿는 게 문제 아닙니까?
사실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충분히 믿을만하다고 봅니다. 근데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네. 그래서 이 내란은 사실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김건희 여사와 둘러싼 이 의혹들도 결국에는 살성특검, 상설특검 임명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설특검을 통해서 특검하고 검찰이 같이 서로가 견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다 수사 다 해놓고 아무리 많은 증거가 차고 넘치게 나오더라도 나중에 실제로 기소가 진행이 안 돼버리는 이런 상황을 사실 걱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차 탄핵 소추할 때 그때 그 대법원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때 내란 특검 했어야지요. 아 진짜 아쉽다 아쉬워. 받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안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그건 나중에 받았잖아. 그때 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행태를 보시라고요. 국민을 전혀 의식하지 않잖아요. 뭐 국민의 검찰 무슨 법치주의 이런 거 뭐 다 이제 해봐야 너무나 이제 뭐 허황한 이야기인 거고 지금 하는 거 보라고요. 자, 이재명이 압도적 1등으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고 차기 정부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검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뭔가 판을 뒤흔들어 보려고 하고 누군가를 밀 것처럼 하고 정치적 탄압이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감행하고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할 거냐. 40일 동안은 이런 부러지면서 저 사람이 저짓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외에는 실제로 수단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결론이 뭐냐. 국민을 의식하지 않는다. 국민을 위한 검찰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사실 이 정부가 하는 일들을 전반적으로 다 멈추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외교 문제도 있고 이 수사권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의 알박기가 엄청 심각하거든요. 심하고 있죠. 예. 기재부의 공훈위가 또 열려서 알박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최초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 황당한 강원랜드, 마사회 이거 지금 전부 다 교체하려고 공훈위를 하고 있다는 미쳤구나, 거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 부분들 전부 다 막아야 된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외교 부분 지금 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본인이 지금 총대 메고 외교 관리를 하고 있죠. 또 포주기의 가능성이 있고 옛날에 마늘 파동처럼 또 굴욕 외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막아야 되고 두 번째 수사도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상설특검이라도 임명을 바로 해서 우리한테 최소한의 믿음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 또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숨길지 모르는 상태다. 그리고 세 번째 공공기관 알박기는 이거 난리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국민적 공분이 좀 덜 나왔거든요. 근데 강원랜드라든지 마사회라든지 그리고 공공기관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엄청 많은 기관장들을 인사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뭐 이사, 감사 이 사람들 것까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우리가 공론화하고 문제제기를 세게 해야 된다. 그 이제 그 새 정부 들었으면 국회가 공공기관장 또 상임감사 등 임명할 때 임기를 같이 맞추도록 뭐 그건 우리 정부가 들었으면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해당 법안도 실제로 검토 중입니다. 우리 전 의원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그게 책임 정치의 하나의 일환이죠.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갔고 거기서 이례적으로 너무 속도를 빠르게 지금 형의까지 오늘도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 모임이라고 더 여민이라는 모임이 있죠. 여기서 오늘 의원회관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은 보복을 이어가면서 우리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해왔다는 거고. 물론 이제 반면에 국힘에서는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게 언제까지 검찰이 당신들 편일 것 같냐. 이렇게 지금 정치권 전역에 대해서 칼을 들이밀고 있는데 자기 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자신들에게 칼을 들 수 있는 조직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언제까지 당신들 편이겠느냐는 말을 꼭 하고 싶은 거고 검찰이 이러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견제구를 안 해주면 견제구를 던져주지 않고 토론회를 통해서 공론화시키지 않으면 이 사람들 선을 많이 넘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더여민에서도 그 차원의 일환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권 남용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저희도 굉장히 좀 유심해 보고 있다. 이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소식을 알려드리면 검찰이 지금 이렇게 윗선에서는 뭐 윤석열하고 지금 같은 길을 가면서 거의 목숨 걸고 그냥 윤석열 지키면서 우리도 한번 여기서 어떻게 비벼보자 이러는 취지인 건데요. 젊은 검사들은 우리 여기서 빠져나가야 된다. 이 조직은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검사 엑소더스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은 검찰 조직 해체하고 이 청의 위상을 기소청으로 그냥 전락시켜버리기 너무 뻔하니까 퇴직을 지금 신청한 사람이 3명이면 그 중에 1명이 10년 차 이하.
그리고 이제는 야근을 해도 특활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수사 환경이 악화되고 정치 압박이 맞물리니까 조직의 미래가 없다. 그리고 우리 너무 창피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못 살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1분기 퇴직 검사가 40명이래요. 너무 많아요. 사실 이게 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이 검찰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두를 비판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97% 이상의 그 일반 검사들은 엄청 그 많은 일에 쌓여 있습니다. 실제로 밤 늦게까지 서류 검토해야 되고 실제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그 사람들 말고 1, 2% 안 되는 그 3% 이내의 특수통들 때문에 그렇죠. 검찰 조직 전체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뭐 오로지 나쁘다고만 안 봅니다. 왜냐면 부끄러워야 해요. 부끄러워야 그런 짓을 안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 공소청 설립, 검찰개혁 조직,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개혁하려고 하는 이제 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우리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준다, 인정 안 해준다. 이래가지고 자존심이 너무 상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칼퇴하겠다, 뭐 사건이 되거나 말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 로펌으로 빨리 옮겨야 된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법조 경력 7년만 세우면 이제 판사로 전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조 경력 7년만 채우고 판사로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더 이상 우리는 이제 과중한 업무, 보상 없는 희생, 그리고 들어오는 거는 욕밖에 없는 이상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뭐 이런다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예, 좋은 현상이에요. 아니 예. 검찰 떠나는 사람 아니 그게 이제 검찰에 대한 반성이고 선배 검찰 일부 아주 그 기득권 검찰에 대한 반항의 또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젊은 검사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은 남아있는 또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든지 또는 검찰 개혁이 왔을 때 협조하고 그때 가서 또 본인들이 뭐 진로를 판단하겠지만 뭐 이런 것은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또 다르게 증명해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서울법대 내란과 뭐 출신들이 그러면 서울법대 내란과라고 이제 최강욱 의원이 늘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법대 출신 중에서 좋은 사람 90% 이상이겠죠. 제가 추론하면 우리 예전에 언론사 취업할 때 참 어려워가지고 언론고시라는 말도 쓰면서 언론사 들어가서 언론사 기자 활동을 하는 것은 그래도 좀 팬으로 뭐 권력의 뭐 부당함을 좀 맞서 싸운다 이런 거죠. 지금 언론 한번 보십시오. 그중에 다수 언론인은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검사 예를 들어 특수검사가 조직 정체를 망치면 그 나머지 검사들이 일어나서 그 특수검사들을 제지하거나 어떤 식으로 비판하거나 해야 되죠. 그래야 조직의 내부 자정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사라졌다면 저는 검찰 조직이 없어지는 게 맞다는 거. 검찰 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죠? 경찰이 훨씬 더 지금보다 잘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 맡겨야 되죠.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제3의 수사청을 만들어 진행하면 되죠. 결국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조건에서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범죄자들한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조직의 90%가 설사설령한 마음을 했다고 하더라도 10% 때문에 조직을 없애야 되죠. 관료 조직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관료 조직에 정부 주요 공직자 중에 10%가 완전히 부패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90%는 괜찮으니까 이 관료 조직까지 가자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검찰 이야기만 하면 검찰의 다수 검사들은 최선을 다한다. 이 말이 오히려 이 사람들의 지금까지 관행, 잘못된 점을 보호해주거나 또는 묵인해주는 효과까지 있었다고 보면 이번 기회에 잘 됐다. 싹 정리해라. 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사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뭐 말씀드렸다.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윤석열 구속 취소되고 나서 아무도 반성 안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이 사안들 문재인 대통령 말도 안 되게 기소하고 이재명 대표를 멀면주의시키기 위해서 온갖 난리를 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누구 하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내란 수계로 옹호하는 모습 보였다면 사실 필요 없는 조직이라고 저도 100% 공감합니다. 네. 이 프로세스 조용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요. 만약에 정말 그게 정치 검찰이 소수였고 대부분이 다 정의로운 검사였다면 절이 싫어서 중이 떠나는 상황은 안 만들었겠죠. 그래서 저도 검찰 개혁을 초반에 외쳤는데 검찰 해체를 외칩니다. 이제는 해체까지. 지금 이제 좀 더 나가서 이제 검찰 얘기했지만 언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문방송, 지상파 종편 그리고 이제 다수의 유력 신문사 뭐 우리 최 의원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뭐 사기업이니까 뭐 존속하는 것은 뭐 살아라 죽어라 말을 할 수 없지만 이게 만약 국가기관으로서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라면 대한민국 언론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국민들이 알 권리를 충분히 정말로 인정을 할 만한 것이냐 아니냐. 나는 검찰 조직보다 더 먼저 언론부터 없앨 수 있으면 없애야 돼.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죠. 언론은 민간기업이고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편집권의 독립 그리고 보도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지금 언론 보시라고. 이게 언론이 대한민국이 지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윤석열이 파면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계적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이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이렇게 계속 옹호하는 근데 그건 내 말이 아니야. 상단대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전달해줬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자 윤석열이 왜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왜 비상계엄을 했습니까? 정말로 반국가 세력 때문에 한 거 맞습니까? 선거 부정 때문에 한 게 맞습니까? 이거 인정하는 보수 언론인들이 개인적으로 물어보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김건희 때문이다. 뭔가 무속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거.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겉으로는 반국가 세력 척결하려고. 자 민주당이 출탄핵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논리를 막 떠들어대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거국단 세력이 돼서 바깥에 나오고 있는데 이 언론의 잘못은 그러면 얼마나 크냐.